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제시와의 안녕하세요, 최영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인생이요 원래 좀 예측할 수 없는 거다라고는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하루 앞 그리고 정말 1시간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네.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측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일개보도 늘 맞는 경우도 사실은 뭐 지금 와서는 상당히 지금 드문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데 또 예측대로만 또 풀린다라고 해서 또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예측이 안 맞기 때문에 증시도 재미있고요. 인생도 재미있는 게 아닌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사실 한치 앞이 못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요. 그만큼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자, 요즘 시장을 보니까 더욱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호재에 어제 상승했던 증시가 오늘 또 하루 만에 내릴 거라고는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또 장 초반에는 뉴욕 증시 따라서 하락 출발을 하더니 네. 이 장중에 다시 코스닥이 상승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런 좋은 모습들. 기세면요. 좀 마감까지도 어떻게 좀 이어갈지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시장 상황 어떤지 잠깐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 쪽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간 무려 마이너스 8.09포인트 하락한 1967.87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맞아요.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6.15포인트 상승한 664.26포인트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개인 146억 원의 순매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쪽 238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 오늘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네요. 851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투자 주체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마이너스 172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 96억 원의 순매수 진행되고 있고요. 자, 외국인 96억 원의 순매수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시간대 열리고 있는 상해 쪽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하고 상해 쪽하고 뭐 거의 같은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현 시간 무려 4.19포인트 하락한 3,575.81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양시장 모두 지금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흐름 계속해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 Y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이 장중, 방송 중 그리고 무료 방송에서도 답변을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멘토님 시청자 퀴즈를 내드려야 할 텐데요. 예. 자, 그 전에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새 좀 멘토님을 거쳐간 시청자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여전히 정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오늘 또 새롭게 최영동 멘토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신지 좀 추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 멘토링 당첨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자, 5분 오늘도 선정이 됐습니다. 자, 끝자리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저희 전화를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001님, 8396님, 0714님, 1477님, 3016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운의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자, 기회는 아직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나가는 퀴즈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멘토님 오늘 퀴즈도 아주 유익한 퀴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큰일을 하신 분이고요. 앞으로 큰일을 좀 하실 분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보고요.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정말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는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과연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보기 1번 제넷 옐런, 2번 앙겔라 메르켈, 3번 힐러리 클린턴. 어려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 여성분 모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맞아요.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의 퀴즈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연준 의장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최영동 멘토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너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와의 공감 종목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리뷰를 한 종목 정도로 좀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희가 증시 Y를 좀 시작을 하면서 거의 초반에 추천을 좀 드렸던, 초반에 공감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 TCK라는 종목을 제가 일전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워낙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영향을 좀 미치다 보니까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중국 쪽에서 발생된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이 TCK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박스권 자체를 상단을 이탈을 하는, 그러니까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다시 한번 또 호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박스권 돌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많이 가져보자라는 얘기들을 제가 항상 좀 말씀 좀 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으로 진행되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은 내포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남아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 쪽에서에 대한 이제 훈풍이 좀 불어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의 장비주들이라든지 소재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우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실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감 리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오늘 쉽게 말씀드려서 공감 주를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제가 좀 대형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슈에 대한 움직임들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을 형성을 해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순환매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쪽으로 좀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가장 선호될 수 있는 쪽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업종보다는 오히려 달러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수출주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와 관련해서 현대차를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은 좀 작은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종목. 에코플라스트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어요. 2,5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훅 꺼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는 직전 고점입니다. 직전 고점이 돌파되고 나서 현 구간에서 좀 지지가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차, 그리고 전체적인 정부에 대한 로드맵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친환경차와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그런 이제 자동차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체에 대한 무게 자체가 상당히 좀 가벼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 자체는 지금 구간에서는 물론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 쪽에서 상당 부분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을 뭐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본다라기보다는 2016년도 연초가에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 좀 작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급등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급락했었던 부분들, 차후의 조정에 대한 내용들,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선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단기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증시 Y가 끝나는 무료 방송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장 낙폭을 지금 점점 축소해가고 있는 가운데 상해종합지수가 플러스 전환을 했네요. 오후장 들어서 우리 시장도 상승 전환을 해보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 3가지 뽑아서 궁금증 모두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오늘 증권사 부정적 의견에 따른 시장 심리 반영.
삼성 SDI는요, 이 증시와의 시청자분들 정말 상당히 익숙한 종목이 그렇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 정말 오랜만에 많이 본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예. 좀 아쉽게도 오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게시글 분위기도 썩 좋지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제 기분도 별로 안 좋습니다. 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이렇게 악재성 요인들이 좀 나오게 되면 주가에 대한 내용들은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네.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게시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게시글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잘 읽어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헤드만 정도만 보고 네. 아,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넘어가는 편인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관련 종목이고 그쵸. 우리 증시와에서도 네.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좋았었잖아요. 종목이었어요.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도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들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읽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중에서 좀 몇 개를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기대감 너무 반영됐나 보유 관점으로 가도 될까요? 라는 게시로 그러게요. 올라왔습니다. 자, LG화학으로 이사 가야 하나요? 라는 게시로 올라왔고요. 자, 버텨보죠. 2차전지에서 SDI 빼면 뭐 남나요? 라는 게시로 올라왔습니다. 네. 자, 지옥을 맛보게 하는 증권사 어떡해요. 리포트 점점점이라는 게시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적자난 거 몰랐던 사람도 있나요? 일희일비하는 증권사 리포트라는 예. 조금 원망 섞인 글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야말로 사실 우리 최영동 멘토님이 가장 잘 답변해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일단 증권사 분석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맞아요.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전기차 모멘텀 계속 강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오늘 네. 동부증권 쪽에서 게시글이, 지금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헤드가 굉장히 좋아요. 실적 그런 거 묻지 마소라는 게시글을 가지고, 네. 헤드를 가지고 이제 그러네요. 리포트를 좀 발표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16년 연간 영업 적자로 하향 조정이라는 얘기를 하셨네요. 그래서 15년간 연간 2,300억 이상 영업 이익을 챙겨줄 케미칼 부분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네. 캐시커 역할을 해줄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골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중대형증지가 뭐 성장을 하고 계속적으로 매출액들이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케미칼 부분들이 빠지고 나서 과연 이제 이러한 빈 공간을 채워내줄 수 있을 만큼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글을 좀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글들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좀 강력한 어조를 가지고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저는 이런 의견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네. 말씀드려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쓰신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네. 그만큼 투자자들한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의견 자체가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강력하게 얘기를 그렇죠. 한다는 부분들은 시장의 참가자들이 이렇게 뭐 중도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의견을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구나.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네. 부분들까지 다 받아들이셔가지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네. 아쉽긴 하지만 많이 어찌됐든지 빠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줬다라는 부분들은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왜 이래 이런 개념보다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고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 나쁜 내용들은 아닙니다. 뭐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는 기대감들과 가지고 움직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직 16년이 열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16년이 열리고 나서 전기차 테마 쪽이라든지 친환경차 쪽으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붉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모멘텀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실적에 대한 분석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축소해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작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에 나오는 일정 수준의 낙폭 자체는 상당히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셔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15년도 8월 달입니다. 자, 75,000원대에서 125,000원대가 130만원대까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추천드렸던 자리 자체가 11만원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도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자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바닥권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상승 추세의 거의 끝자락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뭐 유의미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계도 마찬가지로 이와 더불어서 매도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분석 자체는 상당히 안 좋게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세 자체가 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상방향으로 또는 윗꼬리가 좀 달려준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적인 움직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방향 자체는 상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삼성 SDI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 조금 더 안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삼성 SDI인데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성 기대감 유효하다고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후성입니다.
내년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자, 후성 화학 관련주이면서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내년 실제 기대감에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시글 분위기부터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네요. 5%대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게시글도 마찬가지로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후성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이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자, 후성 뭐 하는 회사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라는 게시글 올라왔고, 차트 위치가 한번 크게 갈 것 같은 모양이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고요. 전기차도 바이오 같이 크게 갈 섹터 아닌가요?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어가기엔 늦었나요? 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후성 보시면요, 박스권 흐름 보이다가 좀 상단 돌파 시도를 하고 예, 있는 모습 맞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사실 2차전지 모멘텀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는 모멘텀이잖아요. 그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봤을 때, 이 종목 들어가도 될지,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될지, 후성 뭐 하는 기업인지 여러 가지 질문 나오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후성은요, 전해질 연 및 반도체 특수가스를 네. 제조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T도 마찬가지고, 화학주에도 상당히 좀 많이 영향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두 가지 호재 다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2차전지 쪽에 대한 내용도 나왔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까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상당 부분 지금 양수겸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박스권 돌파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강하게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로 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2015년도에는 뚜렷하게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업황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뭐 굉장히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었고 2차전지 쪽에 대한 이제 전해질도 마찬가지로 가격 자체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게 선호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반응들이 상당히 조금 뜨겁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좀 SDI가 8월달서부터 저점을 찍어내주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월달, 9월달 초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우상향되는 패턴들을 만들어내주고 있어요. 네. 그와 더불어서 삼성 SDI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자, 삼성 SDI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이렇게 하부에 걸리는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삼성 SDI가 그런 내용들로 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연계가 돼 있을 수 있는 연계성이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오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빠져야 되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2차 정지 또는 이제 배터리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좀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논조로 말씀 좀 드린다고 하게 되면 후성도 마찬가지로 오늘자에 대한 고점 부분입니다. 10월 달에 대한 고점 부분들을 좀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015년도 6월 달에 고점 자체가 5,000원대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5,000원대에 대한 돌파 흐름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배터리는 무조건 커질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 쪽에서 다시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 이 특수가스라는 부분들은 반도체 공정이 꼭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일회성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계속 사용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처도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시글에 대한 답변 네.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전기차도 바이오와 같이 크게 갈 섹터 아닌가요? 충분히 같이 갈 수 그쵸.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이 2015년도에 바이오 업종에 2010년도 초반에 좀 이렇게 데자뷰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확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제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제가 어느 순간 제가 무브레오 방송에서 한번 2차전지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 마련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2차 전지 후성에서도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 만큼 삼성 SDI 대장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팜스웰 바이오입니다. 중국 내 쇼핑센터 운영 소식에 급등. 자, 팜스웰 바이오 오늘 정말 좀 많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예, 종목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4%대 상승까지 좀 눌려 있는데요. 네. 자, 의약품 원료 기업이기도 하죠. 이 종목이 오늘 그렇습니다. 변동성 정말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 어떤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지 게시글부터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도 증시 Y에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려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차이나라는 C자만부터도 그냥 막 쭉쭉 올라가는 흐름들인데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팜셀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좀
중국과 관련된 사업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자리 좀 급등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간대에는 뭐 차익성 매물로 인해서 음봉 형성을 해주고는 있지만 네.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게시글도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장 강하게 쏴 올리네요. 모멘텀이 뭐죠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자, 중국의 쇼핑센터 한국관 운영한다네요라는 게시글 올라왔. 답변해 주셨어요. 네. 서로 게시판에서 대화하시나 봐요. 그러네요. 예, 자, 내년 1월에 인테리어 시공 시작, 4월에 개점 계획 중이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바이오준대 면세점 운영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흔드는 것인가 다 빠져나가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만 해도요, 지금 21%가 넘는 상승세를 네. 보였다가 지금 다시 좀 5%대 강세로 상승폭을 줄여가고는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좀 의아한 점이요. 이 종목이 예. 제약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특이하게 중국의 쇼핑센터의 한국관 운영 계약 소식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된 일인가요? 자, 일단은 좀 보시게 되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요 의약품입니다. 원료 의약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편입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명 자체도 바이오라는 내용들이 좀 있기 그쵸. 때문에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 안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원료 제조 그리고 이제 동물 의약품 쪽으로도 상당히 조금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경유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하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 내 쇼핑센터 한국관 운영을 한다라는 공시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게시를 나왔듯이 내년 1월에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4월에 개점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내 이러한 이제 쇼핑센터를 운영을 하고 뭐 유통하는 그런 회사들까지도 좀 거느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업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원히트 원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산성NS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산성NS 같은 경우는 마스크라는 하나의 그 큰 네. 흐름을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그랬죠. 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려감들이 섞이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희미해지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제약바이오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경유 유통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또 유통업에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기업 내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 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중국과의 연계 관계성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에 상당히 조금 부합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나오고는 있긴 있지만 경유 유통 부분에서 그 마진 자체가 다 깎아먹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30불대 미만으로 빠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 네. 경유 유통 부분도 그동안에 제약바이오에서 발생된 현금 매출이라든지 캐시플로우 자체를 많이 빠매었던 부분들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내 유통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성장 궤도로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팜셀바이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이슈로 올라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적인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8월 달에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자, 급락을 한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어내주고 있죠. 박스권을 만들어내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좀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다시 한번 우상향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상이 되는 과정에서 하락 추세선, 그러니까 상승 추세선 자체를 이탈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이 만들어내주고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중국 내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만들어져서 오늘 올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아쉽죠. 그쵸.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장중에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음봉이 딱 떨어지게 네. 되면 굉장히 무서워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하지만 보시게 되면은 상승 추세 속에서 또는 어제자의 저점 자체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의 음봉 자체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는 특성을 그쵸? 좀 보시게 되면 특히 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업종들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성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금요일, 보시게 네. 되면 일정 네. 수준 올라가게 돼서 차익성 매물도 나가주고요. 그리고 월요일자 토, 일을 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게 네. 되면 팜셀바이오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싸하네요. 예, 네.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게 항상 여러분들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바른전자를 제가 또 샘플로 맞아요. 얘기를 해드릴 수 네. 있어요. 중국 이야기 나오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급락이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좀 많이 나오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하고 오늘은 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끊임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캔들에 대한 모양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팜셀바이오는 중국 이슈와 관련해가지고는 초기에 진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팜셀바이오 긍정적인 이야기
이야기까지 들어봤네요. 자, 이렇게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고요. 이어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744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안도랠리 맞아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그렇죠. 안도랠리라고 하면 사실 기대한 것은 예. 지난주 우려감을 만회하면서 막 쭉쭉쭉 오르는 거였는데 그만큼의 기대치는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루 만에 지금 주춤하면서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 코스피 보니까 0.12%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여가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도 1% 넘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도랠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안도 되시죠? 그쵸. 시초가보다는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 있거든요. 일단은 금요일자 그리고 이제 연 이틀 동안 이제 쉽게 말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밑거리가 좀 달리면서 양봉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도랠리라고 좀 판단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금리 인상 부분들 나오고 나서 시장의 관건은 유가 쪽에 있다. 상품 시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밤에 발생됐던 유가에 대한 하락폭들이 일단은 전 세계 시장을 안도랠리에서 오히려 빠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아시아 증시는 제가 보기에는 탄탄해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유가가 아무리 빠진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상품 시장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유가 플러스 환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안도랠리의 가장 큰 척도는 환율에 대한 안정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 매도 또는 이제 현물 매수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 부분 변동성 자체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안도랠리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퀴를 지금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 신흥 이머징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쪽에 대한 내용들 일단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빠지는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빠지는 속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우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관에서 안도랠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변동성도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시황관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지금서부터 진행되는 안도랠리 그와 더불어서 단기 산타랠리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매매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랠리보다는 저는 오히려 연초 효과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자에 대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저는 개인적으로 안도랠리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안도랠리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셨으니까요.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일단은 방송 중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다른 답변들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마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을 공개해 주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여성 세 분이 분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정말 또렷또렷하게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을 늘 주목해왔죠. 그렇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오늘의 퀴즈였고요. 정답은 1번 제닛 옐런이었습니다. 네,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최영돈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자, 앞으로도 퀴즈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제 최영돈 멘토님 공감 종목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낙폭 자체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급등도 셌었지만 낙폭 자체도 상당히 컸었던 종목이고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내년도에 대한 성장 흐름들 좀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에서 직전 고점에서 지지가 받고 있는 지지에 대한 형성 부분들이 돼 있는 이 에코플러스에 대한 정보를 오늘 공감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궁금하신 분들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